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전쟁 장기화와 미국과 중국의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들어 금과 은 등 귀금속 원자재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 금시장에 따르면 금 현물 1kg의 1g당 가격이 장중 13만 2,970원까지 상승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올 들어 50%가량 급등했습니다. 한화그룹과 폴란드가 K9 자주포를 시작으로 10년간 이어져 온 방산 협력을 육해공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방한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함께 직접 생산 현장을 찾아 한화의 통합 방산 역량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 부회장은 기술 이전 및 현지화로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 공동으로 삼국 수출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아가 올해 3분기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가 늘어난 데다 재료비 하락과 우호적 환율 효과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기차 캐즘 등으로 인해 판매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상품성과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좋은 성적표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기아는 4분기에는 월 1조 원 이상의 수익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현물과 증권 상품을 가리지 않고 금과 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은 불안한 국제 정세에 따른 영향입니다. 게다가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어 또 다른 안전자산인 달러의 변동성이 확대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미국 경제가 노랜딩할 수도 있다는 전망으로 다음 달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금과 달러에 대한 투자 심리가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추경 매수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수원 갈비집보다는 이천 쌀집입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예, 저는 임상현입니다. 네, 전문가님 재미있는 한마디로 오늘 문을 열어주셨는데 일단 관련해서 오늘장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예, 삼성은 신고가를 달리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호재를 이제 만발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수원을 상징하는 부분들이 이제 수원 현재 삼성전자를 상징한 것이 이제 수원 갈비집, 그다음에 SK하이닉스를 상징한 것이 이천 쌀집이라는 이런 그 야전의 그 세계의 은어들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되면서 우리 증시도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종목 관련해서도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도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예. 자, 오늘 시장에서 금요일이라는 효과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시장이 언제쯤 이제 반전이 진행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현재 이제 시장 참여자 부분의 입장에서는 좀 기대를 좀 하실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다만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이제 바닥하고 지수의 어떤 상승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제 지수의 흐름을 보고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가 왜 그 헤드라인에 대한 꼭지를 달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시면은, 이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 삼각수렴령에 거의 이제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저점 기준 8월 5일 기준으로 딱 3개월이 되면은 이제 11월 5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횡보 또는 약한 어떤 하락의 흐름들이 언제 끝날 것이냐, 늦어도 이제 11월 5일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빠르면은 이제 10월 말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로 이 환산을 좀 해보면은, 이 3개월이 지금 하락을 좀 했잖아요. 이게 파동이라는 것은 항시 이 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감은 십자로 보통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십자 도지형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죠. 위에서 이제 십자 도지형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월초 시초가에서 월중, 장중, 월중 고점, 월중 저점 보이고, 종가는 이렇게 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수렴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락이 이제 전환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바닥에 있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 도지형의 형태. 그래서 위쪽에서 십자 도지형이면은 음십자면은 하락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고, 아래쪽에서 십자 도지형이면은 상승의 시그널, 다시 말해서 하락의 마감자리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기간 조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간 조정이냐? 미국 어떤 대선 국면의 어떤 결정적 방향성, 트럼프에 대한 수혜 확정에 대한 트렌드 형성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최근 가장 여러 가지 어떤 국내적인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금투세 관련된 부분에서도 유예 문제나 어쩌냐, 상당히 말이 좀 많죠. 근데 시간 관계에서 계속 끌다 보면은 현재 제도적 정비가 안 돼서 자동 폐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폐기를 선언하게 되면은 민주당 내에 이제 반발도 심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떤 수순 밟기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네,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이렇게 슬게 출구 전략을 좀 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상승과 하락의 핵심 키워드인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88,000원에서 55,000원까지 하락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데, 거의 하락의 거의 끝자락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주봉상 지금 적사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죠. 지난번에도 1, 2, 3, 4, 5주 음십자 도지고 일시 반등, 다시 한번 비슷하게 재현이 될 수 있는데, 하락의 끝자락 가능성이 많은데, 삼성전자의 그런 부분들은 이 TSMC의 중국 화웨이 어떤 관계설, 이게 점점 불거지면은 삼성에게도 기사회생 카드가 기세상으로 될 수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삼성전자 위기는 딱 세 가지 부분이죠. 첫 번째, 디램에서 현재 최첨단 공정인 HBM에서 SK하이닉스의 선두를 뺏겠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일반적인 디램은 성공하느냐, 그 가격이 올라가느냐, 아니라 오히려 가격이 더 덤핑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중국 저가 사양이 치고 올라가죠. 그 양면으로 이제 이
이 메모리에서 이제 갇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삼성이 첫 번째 반도체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선전하느냐 그거 아니고 애플하고 쌍벽이지만은 지금 중국 저가 스마트폰이 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조만간 현재 2강 1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3강 체제가 될 수 있죠. 스마트폰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운드리에서도 마찬가지 TSMC보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면 초과의 이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SK하이닉스는 오늘도 뉴스가 나왔지만은 현재 테슬라의 기업용 SSD, 그러니까 앞에 2를 붙이면은 엔터프라이즈라는 뜻이에요. 이 SSD 이런 부분들은 자율주행의 여러 가지 카메라 모드를 지향각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 정보를 합산해서 빨리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SSD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그러다이는 컴퓨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현재 데이터 센터에서는 HBM이 거의 기세를 날리고, 이제는 차량에서 자율주행이 확대되면서 SSD가 서서히 강세를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를 제치고 SK하이닉스가 감히 아니라 야심차게 그걸 쟁취를 좀 했습니다. 용감하게. 그렇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정말 이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솔직히 여기저기 이제 공격을 받고 어떤 위협을 당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많은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많은 차세대 기술은 또 삼성이 굉장히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용화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현재 모건 스탠리에서 100기를 들었잖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맞았다. 그러지만은 SK하이닉스는 틀렸다. HBM 자체에 대해서 자기의 그런 것들을 못 가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서도 비슷하게 이쪽 SSD 쪽, 현재 에직랜드 쪽에서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TL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SSD의 어떤 컨트롤러, 이게 랜드 플래시의 컨트롤러 담당을 좀 하는 파두, 이렇게 반도체 설계 부분이거든요. CXL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종목 위주로 강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첨단 분야, HBM 분야 1순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성능 SSD 시장, 요거에 관련된 종목 위주로 올라가기 때문에 D램에서도 약간 차별화장이 연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네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많이들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서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두 기업인 만큼 이 두 반도체 대장주인 두 기업을 계속해서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매일 같이 시장 공부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도 시작해 볼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HL만도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8,700원, 비중은 20%입니다. 2주 전쯤에 매수했습니다. 튼튼해 보이는 기업만 매매하고 있는데 주가는 정말 예측을 못하겠네요.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죠. 오늘 1.26% 올랐고요. 42,2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수익 구간인데 더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일단 자동차 이제 부품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대차는 상당히 전기차 부분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엔진차 이 부분에서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외 제조 메이커들은 중국에 거의 올인을 좀 했습니다. 시장을 또 넓혀가는 부분들을 해당이 되는데, 거기서 거의 압살을 사실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는 가운데 현대차는 오래전에
중국에서 쓴맛을 보고 안 되겠다. 다 철수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철수한 상황인데 그래서 상당히 먼저 면역력을 보이고 현재 다른 어떤 유럽이나 동유럽이나 다른 남미나 뭐 이런 특히 인도 여기에 동남아시아 이쪽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여기서 이제 현재 히트 어떤 흐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글로벌 메이커들은 굉장히 많이 고전을 좀 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는 다 잘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테슬라 이어서 2순위로 잘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전기차에서 공을 많이 들이고 또 잘 만들었기 때문에 현대차 다음에 넘버 투가 그 테슬라 다음에 넘버 투가 되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굉장히 좀 잘 완만하게 지속적으로 너무 잘 나간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쪽 계열사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죠. 거기다가 또 하나의 이제 이슈가 현재 IRA 법률 여기 보면은 약간 세부적으로 좀 수정이 돼서 또 현지 공장 외국계 업체도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적 개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 요인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상당히 흐름이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L 만도는 완만하게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지 당장 급하게 올라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한번 크게 형성이 됐던 54,000원 고점에서 지력에 빠졌다가 굉장히 큰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56,000원까지. 그리고 31,000원에서 현재 반등을 좀 해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더라도 추세선상으로 보면은 약 48,000원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결론은 48,000원 근처 정도. 에서 마디 매매를 좀 해주신 게 중요하고 세부적으로 보면은 한번 이렇게 꺾어줘서 이제 가는 어떤 흐름들인데 이 주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조정받고 가는 어떤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신고가로 화답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정종을 받고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또 신고가로 화답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46,000원에서 48,000원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또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받았다가 또 올라주는 그런 구간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48,000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현대모비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6만 7천 원, 비중은 21%입니다. 3년 이상 오래 기다린 종목입니다. 최고점 부근에서 사서 조금씩 단가를 낮춰놓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기회가 왔었습니다. 27만 원에 매도를 걸어놨지만 체결에 실패했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기다린 시간이 아깝기도 한데 연말까지 두고 보면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라고 길게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종가는요. 2.6% 오른 25만 6,500원에서 형성을 했는데 일단 오늘 27만 원 매도를 실패하셨다고 해요. 좀 전에 이제 현대차 아쉽네요.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예. 어떻게 보실까요, 현대모비스는? 예, 어떻게 보냐고 물어보면 항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모의사가 아니라 이제 현재 현대차의 어떤 부품 업체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으로 상당히 많이 봐야겠죠. 근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자율주행 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컨트롤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품 업체보다는 플러스 알파 요인 또 밸류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대차를 사지 않고 현대모비스를 좀 샀다는 것은 약간의 탄력성 또 약간 고밸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좀 택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영리한 전략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돼요. 참 잘했었고요. 다만 27만 원에 이제 팔지 못했다 할지라도 크게 뭐 낙심할 필요는 없다. 단기 고점이라 할지라도 또 이격 조정을 보이고 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현재 3개월째 급락 이후에 반등과 수렴의 어떤 기간에서 한 번 더 슈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좀 나와주고 있고 또 전쟁이라는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당장 새롭게 좀 떠올라 가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반영이 되느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쟁이 더 확대가 되더라도 시장이 반영이 됐으면 무덤덤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대선이란 국면도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은 또 신정부 정책 수혜주로도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리서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도 현재 탄력성 있게 지금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뭐 잘 가고 있죠. 상승하다 약간 밀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일시적인 뭐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상황이고 최저점이 약 20만 원 정도 진행이 됐죠. 그리고 최고점이 약 27만 원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시세가 마디 시세 이제 굵직굵직한 마디가 보통 50%나 61% 이렇게 봅니다. 물론 중간에 25%나 뭐 33%, 38% 이런 그 중간중간 마디가 있는데 이제 큰 마디는 50% 정도 되는데 50%가 되면은 약 3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27만 원이 넘어가는 약 30만 원 가까이는 좀 중기적으로는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27만 원에 이제 못 팔았던 거 좀 아쉬운 부분인데 한번 볼까요? 이제 고점이 현재 26만 7천 원, 딱 3천 원 모자란 자리에서 그런 부분인데 조정을 받고 한 번 더 가면 30만 원 가까이도 갈 수 있기 때문에 30만 원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줬지만 조금 아쉬운 물자를 남겨주셨는데요. 그래도 계속 끌고 가다 보면 30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홀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CJ 제일제당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8만 500원, 비중은 13%입니다. 일주일 전쯤 식음료 주가 저점을 찍었다는 기사를 보고 탄탄해 보이는 기업을 골라서 매수했는데 저점이 아니더라고요. 어디가 바닥일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이오주나 테마주로 종목 교체해보는 게 나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1.64% 내린 26만 9,5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자, 전문가님 어디가 바닥일까요? 지금이라도 종목 교체를 해야 할까요? 예, 일단은 좀 반등을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CJ 제일제당이 이제 식품주고 또 경기 방어주고 그다음에 해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음식료가 잘 나가고 있는 것에 비해서 CJ 제일제당이 뭐 생각보다 약간 많이 이제 못 가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다. 물론 이제 음식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뭐 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맞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낙폭 과대라고 보고요. 또 기술적 반등이 좀 약간 들어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일단은 뭐 종목 교체를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이거는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38만 원이 이제 고점이었었고요. 지금 하락을 좀 2단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잡혀지고 있죠. 그리고 중간에 살짝 2단으로 모습.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 한 60일선까지는 약간 올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선 가격이 약 30만 원에 가까운 시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냉난점까지는 한번 올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만 원 가까이 좀 되면은 좀 약간 탄력성이 좋은 종목 위주로 한번 종목 교체를 좀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네요. 30만 원 부근까지 반등해 준다면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보는 게 좀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ISC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58,000원, 비중은 30%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가 유망하다는 전문가님 방송을 듣고서 괜찮아 보이는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다행히 수익도 났는데요.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불안해서 더 들고 가도 되는지 한편으론 불안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오늘 5% 가까이 상승했고요. 63,900원 수익 구간에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ISC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예,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자, ISC는 이제 후공정에서 그 이제 패키징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검사 관련된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검사 장비 쪽으로의 부분이 있는데 후공정은 웨이퍼 단계에서 검사 테스트를 하는 거 있고요. 또 웨이퍼를 조각조각 이제 내서 하나의 제품 단위로 만들어서 최종적인 제품 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최종적인 네모진 제품 단계에 어떤 반도체 칩을 약간 소켓과 비슷한 곳에 이렇게 그 네모난 단추 비슷하게 넣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광등 이제 그 백열등 불빛을 소켓에 딱 돌리면은 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됐네 하듯이 이런 소켓과 비슷하게 백열등과 비슷하게 생긴 어떤 네모진 박스, 조그만 박스 안에 이렇게 수십 개의 어떤 판이 있겠죠. 여기에 웨이퍼를 집어넣어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건데 소모품, 부품 관련입니다. 그래서 ISC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소켓 분야, 테스트 소켓 분야의 부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탁월한 어떤 기술력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종,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테스트 기계, 거기에 맞는 기기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고 어떤 테스트 기능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장비도 그런 업체에 대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후공정으로 또 첨단화될수록 후공정 과정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검사에 대한 이런 것도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은 높고 먼저 반등을 해줄 수 있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10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만 원 정도까지 반등하고 그 중심은 한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항시 이런 말을 하지만은 사서 반토막이 되지 말고 반토막 난 것을 사야 된다. 이거는 명고의 그 어디나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장이 좋은 장도 테마별로 올랐다가 많이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지 이게 계속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요일든 간에 많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 때 사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58,000원이면은 상당히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약간 매집도 잘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과 행보 끝자락에서 상승을 약간 틀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목에 대한 내용도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탄력이 약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시는 전략들 필요해 보이고 대략적으로 약 8만 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8만 원에서 마디 매매 좀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위치도 괜찮고 성장성도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 끌고 가시면서 8만 원까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네이처셀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7,800원, 비중은 20%입니다. 작년 4월에 매수했습니다. 진단 꼭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네요. 자, 일단 오늘은요. 오늘 7.58% 큰 폭으로 올랐고요. 15,040원까지 끌어올렸지만 아직 매수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이처셀 진단해 주실까요? 예, 네이처셀은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 최대 호재는 이제 첨생법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첨생법이 조만간 이제 시행령이 있어야지 되는데 첨생법이 시행령이 올해 정부안이
나와줄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모멘텀이 있는데 네이처셀은 그것보다도 다른 호재 재료적인 측면에 먼저 반응해서 급등을 좀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호재가 좀 나와줬던 그런 부분인데 벌써 거의 한 뭐 더블 가까이는 아니지만은 뭐 더블 가까이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조정을 좀 생각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현재 5일선이 깨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조금 들고 가셔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래전에 이제 매수를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올봉 차트로 보면은 49,000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좀 해당이 되고 최근 바닥권에서 49,000원이면은 이 5만 원 잡고 10분의 1 토막이면은 5,000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바이오는 좀 약간 바람적인 성격 때문에 과거에 크게 올랐으면은 또 이렇게 내려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약간 복불복은 아니지만은 하락 추세를 겪으면은 10분의 1까지도 내려가고 상승 추세를 타고 막 호재가 남발하면은 이게 이제 텐베고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이처셀이 이제 최근에 현재 이런 흐름들 6,000원에 대한 대바닥을 찍고 현재 반등을 보여주다가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12,000원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세 번째 돌파를 좀 하기 때문에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12,900원, 12,000원 잡고 여기서 더블이 되면 24,000원이 되잖아요. 24,000원까지 간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까지 층이 열렸기 때문에 조정 후 한 번 더 슈팅이 되면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24,000원에 거의 한 근접한 부분까지도 한번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현재 비만 치료제 쪽의 트렌드가 언젠가는 꺾일 거고 이게 꺾이는 것이 CLT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첨생법 호재 때문에 뭐 줄기세포나 다른 쪽으로 가느냐 이런 기로점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만약에 이게 대장주로서의 성격이 가능하다면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 24만 원까지는 좀 들고 가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24,000원까지는 들고 가시는 게 좀 좋다 좀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봐야 옛날 고점의 절반 수준까지 해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절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네이처셀이 과거에 임상 3상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임상 3상이면 통과를 해줘야 되잖아요.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것 때문에 네이처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엄청나게 좀 트러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상 4상 하라는 이야기냐, 5상 하라는 이야기냐, 3상이 끝인데 안 내주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잘 뭐 이렇게 다른 쪽으로 많이 좀 잘 돼서 좀 올라간 것 같기 때문에 네이처셀의 오래된 주주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했었고요. 좋은 결과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네요. 이 바이오주들이 조금 변동성이 큰 경향이 있죠.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조정 이후에 또 큰 폭으로 오르면서 24,0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한미약품 주셨고요. 매수가는 34만 6천 원, 비중은 10%입니다. 올 초 높은 가격에 매수해서 손해도 컸었는데 최근 위고비 열풍을 타면서 상당히 만회했습니다. 지금 제 포트폴리오에서 잘 나가는 종목은 이것뿐인데 조정이 나오면 조금 더 매수해도 될까요? 괜찮다면 얼마쯤에서 살까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종가는요. 33만 500원, 아직은 매수가 아래입니다. 자, 전문가님 또 제약바이오주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지금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의견 주실까요? 한미 약품이 자체 모멘텀이
이미 현재 부각이 돼서 해야 되는데 경영권 문제나 이런 쪽으로 약간 부각이 돼서 약간 올라가는데 현재 뭐 이런 이제 부분이 고려해야 뭐 이런 거 다습하는 거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좀 끼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미약품도 자체의 모멘텀은 워낙 훌륭합니다. 근데 모멘텀에 대한 어떤 뭐 실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더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약간 좀 답답하고 또 시총이 한 4조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다른 재료로서의 시세 폭발 가능성이 현재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모멘텀은 무엇이 되느냐, 촉발자가 무엇이 되느냐지 가치에 대한 시세 부분들 한번 알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올봉의 이제 차트로 보더라도 장기 수렴의 끝자락에서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돌파를 시도를 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봉으로 보면은 약간 높은 위치지만 월봉으로 보면은 이제 이 바닥에서 터닝하려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들고 가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저점 26만 원에서 하나의 마디가 4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4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 현재 8만 원의 이제 윗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다시 한번 8만 원의 층을 위로 올리면은 현재 42만 원 이 정도가 좀 잡혀주고 있죠. 그래서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됐던 37만 5천 원은 약간 무난하게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갔다가 최소한 한 40만 원 근처까지는 이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40만 원 정도로 보고 약간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그때 매도 시점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차트상으로 추세를 전환하려는 흐름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홀딩하시면서 40만 원까지 목표로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넷마블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56,000원, 비중은 20%입니다. 2022년에 샀다가 매도 타이밍 한번 놓치고 나서 그냥 들고만 있었는데 오늘 딱 제가 산 매수가에 왔습니다. 이제 결정을 하고 싶은데 기다릴까요 말까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종가 딱 매수가에 왔어요. 56,000원인데 자 전문가님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정리를 해야 할까요? 예, 일단은 뭐 게임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은 좀 탄력성이 약간 더뎌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그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약간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순환매 한번 부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넷마블은 이 박스권 상단이 언제 돌파할지는 모르지만은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지금 차트로 보면은 하단선 거의 근처에 있죠. 한 번 정도는 약간 슈팅을 좀 해줄 수가 있는데 이 박스권 상단에서 다시 한번 밀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7만 원 정도가 되면은 한번 매도 시점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목표가 매도가로 7만 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최근 이 답답한 시장 속에서 포트폴리오 재정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시면 전문가님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임상현 전문가님의 대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대안주로 가져와 주셨을까요? 예, 오늘 테슬라에 대한 그 납품, 현재 이 SSD의 납품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오늘 움직였는데 그중에 괜찮은 종목이 있습니다. TLB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네,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TLB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이 회사가 현재 테슬라의 고속 SSD를 납품하는 데 수혜주냐 하는 것들이 궁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올라갔던 부분들은 그 에이징랜드 부분뿐만 아니라 파두 이런 종목이 올라갔죠. 그럼과 함께 이제 TLB도 같이 상승을 좀 시도를 했는데 TLB는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은 PCB 기판 요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다. 물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것들을 좀 합니다. 근데 TLB가 보통 일반적으로 DDR 시리즈가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쪽에 이때는 뭐냐면은 전력 공급을 일반 메인 기판에서 전력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D램에 대한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전력 공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DDR4하고 5 넘어갈 때는 전력 현재 이 공급에 대한 단자, 현재 레지스터라든가 컨덕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에 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부품도 생산을 좀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SSD 이쪽에 관련된 현재 PC 기판 요것도 같이 생산을 하고 관련된 사업에 대한 거의 이제 수직 계열화를 좀 하는 이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부분들은 이스페타시스가 다층 현재 기판 요거에 대해서 히트를 MLB라고 하죠. 여기서 히트를 많이 쳤는데 TLB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버금가는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다. 근데 그동안 왜 못 올라갔느냐? HBM 위주로만 올라갔잖아요. D램은 오히려 단가가 덤핑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시세가 안 났는데 HBM 위주로 데이터 센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소모가 되고 또 갑자기 테슬라가 나타나면서 이제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자율주행한다. 여기에 많은 것들이 칩이 들어간다 하면서 이렇게 부상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HBM에서 SSD 이 부분들이 떡상이 된다. 그래서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보시면은 32,000원에 대한 이제 부분에서 지금 11,000원까지 3분의 1 도망이 났죠. 많이 이제 저렴해진 가격대고 매수가는 시가 정도 좀 되고요. 손절가는 11,500원 정도 되고 목표가는 16,000원 뭐 이 정도 잡으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대안주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더 구체적인 전략은요,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추세가 양호하다 보니 30만 원까지 보유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CJ제일제당은 기술적 반등으로 30만 원까지 올라와 준다면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대안주로는 TLB 가져와 주셨는데요. 추후 구체적인 전략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